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일 전에 제가 비농업 고용지표 소식에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에 대한 급등 예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 NFP 비농업 고용지표에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많이 늘었지만 정직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점을 들어서 고용지표 발표 후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많았지만 일단 전부 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급등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이 언지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과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여기에서 이제 좀 전쟁이 지금 또 반발을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신중동발 악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뭐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그 현재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신중동 지역에 대한 전쟁을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하나의 뭐 테러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파만파 커져서 신중동 막 이란까지 껴들고 미국까지 껴들어서 완전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보다는 가자 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이 분쟁들이 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많이 의견들이 기울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 접어들어서 이 FED에 대한 방향성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 FED가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좀 힘들 거다라고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뭐 셧다운 우려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지표들로 보더라도 이 미국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들이 조금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거는 트레이더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라고 지금 말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피얼 보스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여는 총재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면서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자 뉴스로 미국의 주택업계가 제롬 파월에게 금리 인상을 중단해달라고 촉구가 나섰습니다. 너무 늦게 나섰죠, 사실상. 그래서 좀 빨리빨리 이러한 여론들이 형성이 됐어야 돼요. 미국 내에서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러한 분위기들은 뭐 추가금리 계속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빨리빨리 이게 이러한 여론이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뒤늦게 조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주택 관련 협회가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상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CNBC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업협회 NAHB와 모기지은행협회 MBA, 전미부동산중개협회 NAR은 연준 이사회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통화정책의 방향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요청을 했고요.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불확실성이 최근의 금리 상승과 변동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서한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주택저당증권인 이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 보유분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말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우리는 부동산 부분에 연준이 피하려고 애쓴 경착륙을 촉발하지 않도록 연준이 이러한 간단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2년부터 3월 이후에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사항이 지금 현재 사항이죠.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에도 또다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2차례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식의 영역을 좀 벗어났다. 상식의 영역을 좀 벗어났고 CPI라고 하는 물가 지수가 9%대에서 3%대를 안착을 시켰으면
지금 현재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물가 지표를 조금 확인을 하면서 갈 필요는 있지만 이 그놈의 이 제롬 파월의 잘못된 가치관,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롬 파월 같은 무식하고 멍청한 놈이 신념을 갖고, 이전에 연준 의장으로 있는 버냉킹이 물가에 대한 이상적인 목표치를 항상 2%로 잡아놨어요. CPI에 대한 평균치는 2%라는 거를 계속해서 잡아놨던 게 이전 연준 의장으로 지냈던 버냉킹 의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롤모델을 삼고 지금 계속해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경제에 대한 메커니즘은 매번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변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모델링은 과거의 이러한 모델링을 가지고 이 목표치를 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멍청한 버냉킹의 이전의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롤모델을 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고요. 사실상 지금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죠. 얘네들 이제 주택업계들이 왜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들도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모기지 사건 터져서 금융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주택저당증권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개인들이 주택을 이제 이 전세를 살기 위해서 대출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데 금리 높아져가지고 이자 부담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해서 내지 못하고, 이 이자에 대한 이 지급의 이 실행 능력이 떨어지면 경매에 붙여지고, 경매에 붙여지면 이게 헐값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디폴트가 연쇄적으로 파산이 되면 그때서부터 부동산 시장도 와장창창 무너지겠죠. 남 얘기가 아니죠.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대출 그리고 면목소득은 그대로지만 계속해서 나가야 될 세금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달러 값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국내에 대한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는 이러한 엿 같은 상황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엿같이 달러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수입 물가 올라가서 국내 물가 치솟고 있고, 또 정부는 이거를 지금 현재 서민 정책을 정말 펼치고 있는 건지 맞는지를 모르겠지만, 서민 정책은 뒤로 한 채 지금 계속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건보료를 계속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뭐 얘네들도 어쩔 수가 없겠죠. 이전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서 진짜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말 같지도 않는 가짜는 정책 펼치면서 돈을 존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우리 한국의 부채 비율은 정말 넘사입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은 1인당 4천만 원이에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국가에서 갚아야 될 돈이, 내가 돈을 안 빌렸더라도 국가에게 갚아야 될 돈이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부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점에서 이 많은 돈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세 수입으로서 얘네들이 이 국가의 운영비를 땡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싸질러진 똥을 치우기 위해서 이번 정권에서도 또 국민들한테 이게 이 혈세를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해외에서도 저 멍청한 제롬 파월이라는 저 신념을 가진 히틀러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는 고금리에 대한 긴축발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피똥을 싸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가 있죠. 지금 이제 이러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높고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이제 파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서한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이 눈치를 봤는지 갑자기 의도치도 않게 트위터 계정을 만듭니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는 뭐 여러 주변에 대한 지역구에 가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 많은 사업자들을 방문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방문해서 현재에 대한 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새끼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총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새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트위터 계정 만들고 지금 현재 완전 다 시궁창 기고 있는데, 지역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소매 판매업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진짜 총 쏴버려도 이거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눈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똥줄이 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신중동발에 대한 악재들, 이게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뒤에서도 알다시피 뭐 중동의 많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 같은 이러한 국가들이 뒤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라든지 이란에서 뭐 가담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거세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돕겠다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란과 사우디에서도 이런 입김이 나왔어요. 우리도 팔레스타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가자 지구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냥 손 놓아 보고 있진 않겠다. 이래서 이게 만약에 일파만팔로 진짜 또다시 큰 거대 강국기 국가들 간의 이런 전쟁 대치에 대한 모습들로 커지다 보면은 물론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쟁으로 따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기름이죠. 유가가 치솟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가격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다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뭐 지금 당장은 뭐 괜찮다.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신중동에 대한 악재들을 해석을 좀 해보면 지금 당장은 괜찮다. 이거를 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테러로 보고 있고, 전쟁으로서는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주식시장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발적인 악재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주변까지 번진다, 주변국까지 이 신중동에 대한 정쟁이 뭐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이란과 뭐 사우디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편먹고 얘네들이 이슬람 애들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등등등 이런 애들로 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이딴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장에 대한 악재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문제는 발생되는 우려감들은 이 유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고물가 우려감들이 또다시 발생된다. 이때는 이제 주식시장에 타격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근데 이제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면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뭐 여러가지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난리 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미국 쪽에서도 아니면은 뭐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도 크게 번지는 형국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조 바이든 놈이 미친놈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또다시 영웅놀이를 한다. 조 바이든이 존나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영웅놀이를 해요. 영웅놀이에 좀 심취해 있습니다. 심취해 있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놈이 젤렌스키죠.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영웅놀이에 조금 심취한 새끼들이 또다시 나서가지고 뭐 끝까지 가보자 이 지랄을 하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로서 작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신중동발에 대한 악재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솔직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별로 그렇게 영향권으로 보지 않고 있고, 또 매파의 이 연준이 점점 비둘기파적으로 온화해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해서 시장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쳐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세로 쭉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LG전자 할 거 없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가지 볼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딱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도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더 올라가야 돼요. 900pt까지는 회복이 돼야지만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875pt에서 900pt까지 코스닥이 조금은 회복이 돼야지, 아 이제는 연말 찍고 내년까지 좀 상승 분위기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550pt에서 2600pt까지 다시금 회복이 돼야지, 아 지금 국내의 여러가지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들 일단 뭐 실적부터 보고 올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하루 먼저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LG전자는 매출액이 20조 7,139억 원, 영업이익이 9,967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를 한참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LG전자에 대한 뭐 실적 평가도 매우 뭐 할 수 있다? 긍정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LG전자도 주가지수 보시면 7월달까지 고점 찍고,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회비용이 요새는 진짜 많이 후달립니다.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많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투자를 하려고 6월달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6월달부터 분위기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추세 보면은 올해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계속해서 말아 올랐고, 지금 6월달부터 조금 조정 들어오네? 조금 빠지더라도 건강한 조정이야 하고,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추세 타고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죠.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나쁜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들고 들어갔는데 엔장할, 뭐 셧다운, 뭐 추가 금리 인상 단행, 뭐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상승, 난리부르스를 치고 7월달 급락, 8월달, 9월달 개급락 먹고, 6월달부터 진짜 추세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와요. 씨발 못해 먹겠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주식시장이 기회비용이 너무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7월달, 6월달, 7월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국가에 대한 개입이 최소한적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이제 하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기업들이 실적 벌어주고 돈 벌어다 주고 또 여러가지 아이템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영업이익 올라가면은 주주에 대한 가치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딱 좋다라고 하는 게 기본 메커니즘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식을 들고 가면 좋은데, 시장에 너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책이다 뭐다 이 지랄 연병을 떠니까 기회비용이 계속해서 후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가가 겐세이를 놓게 되면 이 지랄이 나는데, 이게 진짜 역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라면 하루빨리 체인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족같은 민주당 말고 공화당에서 이 국가에 대한 대표를 뽑아서 시장 개입을 최대한 축소를 해야지만 이 시장이 살아난다니까요. 내년에 보세요, 여러분들.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프리지던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못한 방향으로 주가지수는 회복될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6월달, 7월달에 주식 매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족같고 기분 열받고
진짜 주식만 보더라도 진짜 화가 천불이 올라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씨발 제롬 파월 집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너희 개새끼야 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냐. 니가 뭘 한다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는 거냐. 라고 할 수도 없고. 돌도 던질 수도 없고. 지들은 그냥 계속해서 떠들어서 시장은 계속해서 계속 이탈이 되는 건데, 수급권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래서. 연기금도 똑같아요. 연기금 증권사애들 다 똑같은 새끼들인 거예요. 자, 자기네들 환매가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파생상품, 지금은 위험한 파생상품 만들고, 그 파생상품으로서 진짜 공격적으로 얘네들도 뭐 공매도 치고 이지랄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장으로서 얘네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는 그냥 진짜 욕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욕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나선다. 씨바 빨갱이 사회주의 새끼들라고 나서야 돼요. 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못 내버려둬서 안달인가. 가뜩이나 지금 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기치도 못한 사건들은 항상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고 또 중동에서도 전쟁이 터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예기치 못한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건 다르죠.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손을 대면 될수록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6월달 7월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 못 해먹겠다, 짜증난다, 욕 나오고 빡치는 거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됐고요. 일단은 증권사들 추정치 1조 8천억 원보다는 30%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많이 높아진 수치다. 기업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 주요 대기업들 현금 보유량이 1년 새 62조가 증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40조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웃음기 짝 빼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경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기가 어려우면은 당연시 현금 보유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축소하는 게 기업들의 R&D 부분이고요. 지금은 강력하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연구 개발에 엔장해봤자 이 연구 개발했다 돈만 계속 축나니까 돈을 그냥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 다 빼고 진짜 달러를 사든가 아니면 진짜 지금 채권 미국채가 정말 엄청난 금리로서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채를 사든가 이런 안전자산으로 계속해서 현금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금 자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보다 제일 경기를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물가는 지금 현재 그나마 이 수요층들이 많다라는 거지만 디플레이션은요, 수요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현금만 계속해서 쌓아놓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시장 경기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스태그 인플레이션이에요. 경기 침체도 아닌 거예요. 경기가 불황 속도 아닌 것이 계속해서 물가는 치솟고 있고,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지출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만 보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돈이 돌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까
10월달은 무조건 상승으로 가야 돼요. 10월달 상승으로 가담으시고 10월달 상승으로 잡으시고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뭐 6월달에 하든 7월달에 해가지고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10월달 지금 현재 FED 분위기만 봤을 때는 물타기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타기 하면은 존나 막 위험하다고 하고 수렁으로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종목은 물타기를 하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정말 여러분들 말처럼 수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케바케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괜찮은 기업에 담았다, 내가 삼성전자 샀고 SK하이닉스 담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을 상당히 기회를 삼으시면 지금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더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반등이 10월달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돼서 좀 V자 반등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지금 일단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나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이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달까지는 조금은 이 FED도 도와주고 있고 여러가지에 대한 분위기상 좀 계속해서 말아 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만 없으면 더 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코스닥 지수 900PT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 2600PT 다시 그 V자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삼으시고 또 이 수익을 좀 얻어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신중동발에 대한 악재들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FED에 대한 연방준비 제도들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10월달은 V자 반등을 가능성을 놓고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요. 저희 주식투자 마을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 종목들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